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피고인 최순실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일했던 전직 조리장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한상훈 청와대 조리장입니다. 벌써 이루 방송에서도 상당히 이제 스타급 셰프로 지금 떴던 인물입니다. 근데 한상훈 조리장이 청와대에서 얼마 전 6월 달까지 근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간저 생활에 대한 누구보다 못지않게 그 실상을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본인이 인터뷰를 직접 실명을 걸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한상훈 조리장의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일도 없습니다. 안 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광화문을 거쳤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이 추운데 왜 나왔을까? 자기 시간 뺏겨가면서 멀리서 나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항상 그래요. 일요일 날은 항상 이제 들어올 거라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로 또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년에 문건파동 때 한동안 자제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에도 안 오고? 예. 그때 좀 한 몇 개월 정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잠잠해져서 또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자, 강석진 국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관저 생활을 근무했으면 아마 보안 서약을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겪었던 얘기에 대해서 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본인이 도저히 이 촛불 집회를 지켜보면서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실명으로 자기가 인터뷰를 응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고민을 많이 했고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실제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된 이후에 아마 인터넷 누리꾼들이 응원의 댓글을 많이 올리는 모양입니다. 우리 기자들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취재 활동이나 보도를 할 때 이것이 오프가 걸리거나 엠버가 걸렸을 때도 이것이 공익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가치가 더 크냐를 놓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그러면 좀 취재원하고의 약속이 있었어도 그걸 깨고 보도를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저 보안 약속을 하였더라도 거짓을 보완하기보다는 진실을 갖다 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분도 생각했을 거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조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 말이 맞다고 한다면 대통령이거나 김기춘 비서실장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진실을 갖다 밝힌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분들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이 아직도 지금 많은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끝났지만 특검팀으로 다시 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연일 지금 증인들 채택해서 불러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은 필요한 게 저런 내부에서 계셨던 분들의 양심 어린 고백과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저 조리장의 저 인터뷰를 보고 저는 진짜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저분도 물론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한 이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촛불에 나타난 민심을 보고 자기가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 있었던 내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줬다는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김기춘 실장이 거짓말하고 그 안에 있는 수석들이 거짓말하고 지금 장관들이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이 분노를 풀기 위한 것은요 속 시원한 진상규명입니다. 그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모르쇠를 일관하면 재벌들도 모르쇠를 일관하면 이제는 그 안에서 들여다본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양심적으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좀 격려해주는 그런 좀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영일 편집장 아마 지금 검찰이 어제 공식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최순실 씨가 그동안 청와대에는 한 10여 차례 무단으로 들어왔다 갔다 했다고 했는데 자, 한상훈 조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까지 본인이 6월까지 근무를 했다니까 매주 일요일은 다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검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에서 발표한 거는 2013년에 11월까지. 네. 2013년 이제 3월 달부터 네. 11월 달까지 한 10여 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했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확인한 횟수가 그 정도라는 그렇죠. 것이고 사실 최순실 씨가 드나드는 거는 확인 안 된 상태로 기록에 안 남게 드나든 게 많아요. 정작 궁금한 건 일반인들은 국민들은 그게 더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정호성 비서관한테 얘기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이영선 행정관이나 네. 아니면 안봉근 전 비서관한테 연락해서 자 나가서 좀 모시고 와라 그러면 그 자기 차로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호실에는 그 제대로 체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네. 관저로 드나들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거의 기록에 안 남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10여 차라고 하는 부분은 2013년에 자기네들이 뭐 기록에 남거나 뭐 명확하게 본 사람이 있거나 해서 확인한 10여 차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지금 조리장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네. 그건 뭐 기록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조리장은 알 길이 없잖아요. 네. 다만 자기가 거기서 매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근무했을 때 보니까 자기 기억에는 매주 일요일 날 들어오더라. 네. 그게 올해 6월까지. 네. 6월 달에 이제 조리장이 그만뒀으니까 6월까지 그만두더라 하는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저희가 볼 때는 검찰은 자기네들이 확인한 내용만 얘기한 거고 이 조리장은 본 것을 얘기한 거기 예. 때문에 두 얘기가 다 맞는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특검이 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 특검이 이제 네. 2013년 1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최근 6월까지 네. 과연 그럼 최순실 씨가 얼마나 많이 그 청와대 이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드나들었는지 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3년 초로 보도가 됐는데 네. 최순실 씨가 이제 관저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처음에 네. 이 경비실에서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해가지고 예. 뭐 결국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부속실에서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모 비서관이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해당됐던 이 경비 책임자들이나 네. 관계자들은 뭐 얼마 후에 네. 이제 경찰청으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최순실 씨는 그 보안 손님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거의 무단 출입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확인한 거는 뭐 8개월 동안에 이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정윤회 씨 문건이 문제가 됐을 때 뭐몇달 2014년 정도나? 12월에 네. 한 그때 2달 정도 최순실 씨는 몸조심하고 안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거의 매주 일요일 날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기 전에 와서 거의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소위 3인방한테. 네. 예컨대 2013년 10월인가 그때 대통령 유럽 순방 가기 전에 자꾸 너무 나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뭔가 메시지를 남겨놓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 댓글 사건 국정원 이에 대한 메시지도 남기고 가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정말 관심 분야가 너무나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온갖 네. 군데에 대해서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조리장을 통해서 그 단면이 나오고 있는데 고백이 네. 정말 이 보안 서약에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조리장조차도 인식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이런 생각, 이런 자괴감이 들었는데 네. 보안 서약의 대상이라면 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나 어떤 뭐 지시나 기밀사항. 이런 거에 예. 대한 보안 서약은 지켜야 되지만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걸 고백을 하는 건 저건 보안 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여기 한조리장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몇 개가 네.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네. 있더라고요. 특히 그 최순실 씨랑 얼굴이 마주쳤는데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게 가리더라. 신문지로 가린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문에 이제
관계자 왜 출입금지 예, 예. 그 팻말을 붙였다든지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군데군데 하여튼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있다는 점에서 좀 재밌게 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네. 진술을 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설문이나 홍보물만 본 게 아니라 대통령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들을 다 논의를 한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성한 사무총장 이야기하고 이 한 주방장, 네. 조리장, 조리장. 예. 조리장하고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걸로 봐서는 훨씬 더 진술의 신빙성이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한 조리장 이야기 중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매주 일요일 날 봤다는 네. 거니까 신문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일요일 날 회의를 하는 거는 네. 보통은 한 주를 리뷰를 하고 네. 그다음 한 주를 설계하는 회의일 네.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바꿔 말해서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는 국정 일주일분을 갖다 리뷰하고 일주일치를 갖다 또 설계하는 네. 예상을 하고 하는 예. 바꿔 말해서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네.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저번에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최순실 모른다는 얘기를 시종 끝까지 했습니다. 아마 경호실장도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조리장 얘기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아니 조리장이 매주 일요일 오는 손님으로 최순실을 알고 있고 네. 최순실의 요리를 항상 준비했던 것이 몇 년째인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리장이 매주 일마다 와서 관저에서 그 3인방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들을 목격한 사람인데 예. 어떻게 김기춘 실장이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네. 자기가 할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쇠로 끝까지 자기의 사법적 책임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그 국정조사 청문회 나와가지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시치미를 떼다가 박영선 의원이 그 사진 한 장 들이대니까 네. 또 번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조리장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또 다른 기회에 언론이든 어디든 또 다른 기회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는 제가 궁금할 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특검팀으로 지금 수사가 옮겨갔는데 이 특별수사본부에서 미진했던 그 이슈들이 이제 특정팀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넘어간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수석이 직무유기에 관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특검팀이 정말 날을 새서 밤을 새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 한조리장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이 최순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매주 들어와서 프리패스로 와서 3인방을 모아놓고 지시하고 챙기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께서 탄핵이 가결된 날 국민들 앞에서 자기 심경을 토로하면서 나는 사익을 추구한 게 없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게 없고 나라를 위한 것인데 너무 참 참담하다. 피눈물이 뭔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네. 대통령이 돈을 얼마 챙겼다고 지금 열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는 대통령 후보 박근혜를 뽑았는데 대통령 후보가 아닌 최순실이가 모든 걸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에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한 분노거든요. 이런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고 있는 인식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정말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TV 보고 계신다고 하니 네. 이걸 보시면 제 말씀 좀 듣고 조금 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처신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네.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저 취임하기 전에 네. 그때 뭐 지금 들리는 얘기하면 이제 7인회의 좌장인 김용환 전 의원이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제 최태민 씨 일가와의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이 그 당시에 아니 그 일러려고 저를 도와주셨어요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말도 못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7인의 멤버가 누굽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7인의 멤버입니다. 그렇죠, 멤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역이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영민한 분이 음.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딱 들어가고 나서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 뭐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두 번을 만날 때도 있지만 네. 못 만날 때도 있다. 한 네. 주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한 번 꼴도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네. 그렇게 되면 최순실 씨보다 적게 만나는 거예요. 그 비서실장이. 네. 그렇게 되면 힘은 누가 더 세냐? 최순실 씨가 더 세죠. 네.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센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떻게 처세를 했겠어요? 여기는 성역이다. 그러니까 네. 아예 모른 척 하자. 저는 이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순실 씨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초에 시기를 취임 초 얼마라고만 했습니다. 당시 1차 담화 때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자, 이상일 의원님. 네. 검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도 문건 6건이 유출됐다고 예,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취임 초 일정 기간 한 1년 정도로 잡아도 이게 그러면 올해까지도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의 네. 대국민 사과 회견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리 돼버리면. 그래서 다들 거짓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 10월 25일 날 그날 사과할 때 첫째 보좌진 체제가 완비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로 다 유출하는데 정말 그것도 문제입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인수위 기간도 거치고 했는데 청와대 들어가는 순간 보좌진 체제가 완비가 되는 건데 뭐 청와대 국정을 시작했는데 보좌진 체제가 언제까지 완비됐는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올해 6건, 작년에도 5건인가 뭐 이렇게 네. 되죠. 네 건. 네. 정말 이렇게 최순실 씨가 올해도 지금 조리장에 따르면 6월까지 근무한 조리장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문건을 정호성 비서관이 보낸 문건 어제 검찰 발표한 거에 따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180건의 문건이 유출됐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47건인가 되잖아요. 계속 받아봤던 건데 대통령은 지금 정말 저 사실을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묵인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최순실 씨가 어떤 분야에까지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가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외교안보 문건도 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은 안 나와요. 주로 이제 문화체육 분야에 많이 네. 관여한 거로만 나오는데 많은 문건들이 그 사람한테 간 까닭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어떤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 이런 거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저희들 또 여당 의원 입장에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박근혜 의원 정말 헌신적으로 성공 후사 정신으로 당을 위해서 네. 뭐 손에 붕대 감고 다니면서 선거 치르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희생 정신을 발휘했는데 왜 국정을 맡고 나셔서 이렇게 되셨을까?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정치인 박근혜는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4년 12월에 정윤회 씨 문건이 네. 나왔을 때 수석 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시면서 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다. 그렇죠. 이건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근데도 그 순간에도 문건이 유출되고 있었던 이 아이러니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그 문건 유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요. 하나는 최순실 씨 자택에서도 나왔고 더블로 K에서도 K, 나왔고 K재단에서도 네. K스포츠재단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국가 기밀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이 여기저기 다 흘러다니고 있었다는 네. 게 우선에 눈에 하나 네. 띄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수사를 하는데 지메일 계정은 구글 계정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압수수색을 못했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미국 FBI하고 법무부에서 구글 계정을 1년에 1,000개에서 3,000개 정도를 자기네들이 열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 FBI 근무자라고 그러면 지금 얼른 들여다볼 것 같은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문서들이 지금 굉장히 산만하게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누출이 됐다. 그런 점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예. 김 교수께.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이메일 유출 사건이 굉장히 이게 간단치 않은 게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저도 처음에 이메일을 기밀이 누설됐다고 했을 때 태블릿 PC가 발견됐을 때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어제 발표한 걸 보면 굉장히
교활한 방법 쓰지 않았습니까? 네. 아예 정호성 비서관의 메일 자체를 최순실 씨가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제 조교한테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제가 밖에 있어서 바쁘면 조교한테 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가르쳐 줍니다. 네. 언제든지 들어가서 좀 봐라. 이렇게 간통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보안장치 상관없이 정호성 비서관의 메일을 언제든지 수시로 최순실 씨가 들여다봤고, 근데 정호성 씨의 지금 그 직위가 뭐였습니까? 청와대 제1부속실장입니다. 네. 청와대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든 문서의 수발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사문건, 외교안문건, 정책문건 모든 걸 다 그 메일을 통해서 들어갔을 텐데 이게 최순실 씨가 하시라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무섭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이메일 좀 이렇게 문서가 유출됐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이 논란이 됐을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지명해서 무소 사건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 이석수 감찰관이 모 신문 기자하고 통화로 수사 진전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네. 청와대 입장이 뭐였습니까? 네. 공식 발표가 국가 기밀 누설이고 이것은 국기 문란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제1부속실장의 이메일을 통해서 최순실 씨라고 하는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인이 네. 항상 들여다봤다고 생각하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이 좀 특검 수사에서 좀 제대로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 네.